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다음 얘기 넘어가 볼게요. 네. 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세 번째 주제는 한동훈 얘기를 제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한동훈 일가의 입시 의혹 특검 대상이 되나? 이걸 준비한 내용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연세대에서 한동훈 조카 논문과 관련된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죠. 자, 근데 이 내용이 좀 참 열받아요. 이딴 거를 하려고 그렇게 그 몇 달을 끌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자, 보시겠습니다. 자, 연구자는 친인척 미성년자 등 특수관계인과 연구를 수행하거나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 연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고 부실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대상 논문이 게재된 후인 2021년 12월 21일 본교 연구윤리 지침에 반영되었으나 그 이전에도 당연히 연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다. 피조사에 대한 의혹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사회 문제가 되었고 본교 전체 교원에게 부실학술 방지 안내 가이드 및 공문을 발송하였으므로 피조사자는 연구자의 책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에도 친인척 미성년자가 제1저자이며 내용상으로도 허술한 논문에 교신 저자로서 이름을 올리고 부실 학술 의혹을 받는 저널에 논문을 게재하였는 바 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뭐 한다? 주의 조치를 내린다. 뭐 내용이 이렇게 길어? 도대체 뭐 어쩌자는 얘기예요? 자, 이 내용은요. 좀 짜증나긴 하는데 내용이 그렇습니다. 요건 요렇습니다. 이 특수관계인 친인척하고 연구를 수행했거나 논문을 발표한 경우다. 그러니까 친인척 미성년자를 데리고 논문을 발표를 했어. 그리고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못했어.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도 미쳤어. 그리고 아주 부실한 학술지에 논문 투고했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연구 부정 행위는 아니야. 하지만 요거 문제는 있어. 그래서 주의 조치를 내리는 거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은 다 맞는데 그렇다고 해도 뭐 크게 잘못한 건 아니니까 그냥 주의 조치로 끝낼게. 요런 거죠. 아니, 뭐야? 잘못한 거 맞는데 별거 아니야. 이거죠. 왜 별거 아니에요? 이게 왜 별거 아니야? 아니, 어느 대학 교수가 지 친인척이 아니면은 그렇게 허술한 논문을 같이 쓰겠어요? 고등학생이 쓴 논문, 그것도 더군다나 표절 의혹까지 있는 그런 논문을 함부로 학술지에 올리고 그 학술지도 이상한 데고 그런데 대학 교수가 그런 걸 하겠어요? 니네 친척이니까 해준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단순히 주의만 받고 넘어갈 일이에요. 그런 일을 왜 해줬겠어? 당연히 입시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게 결국에 뭐냐면 친척 애한테, 친척 조카한테 입시 부정을 해준 거. 입시 부정이 입시 부정. 스펙 쌓기를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자, 똑같은 비슷한 상황 같은 경우에 조민 씨는요. 이거 기소가 됐어요.
뭐 13대 뭐 스펙인 7대 스펙 허위 스펙인이 이래가지고 학교 입학한 게 지금 취소가 돼 버렸어요. 허위는 어쨌다고 하면서. 에? 자, 그러면 이거는 왜 그렇게 안 되는데? 자, 조민 씨 같은 경우는요. 한 가지 문제, 뭐 표창장 어쩌고 하니까 그 표창장 그거를 문제 삼아 가지고 그동안에 제출된 입시 자료를 다 뒤졌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뭐 조금이라도 이상한 것은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거를 기소를 했고 결국에 뭐 학교 뭐 입학 취소니 어쩌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얘네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안 하는데? 왜 수사 안 하는데? 왜 조사를 이렇게 애매하게 끝내는데? 아니 이런 식이면은 조민 씨 같은 경우에도 주의 처분으로 끝나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건 허위라고 딱 못을 박아버리고 이거는 주의 이러고 넘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 그럼 더군다나 조민 씨 같은 경우는 친척도 아니었잖아. 근데 그거는 허위라고 하면서 이건 왜 주의가 돼? 이런 불공정한 게 어디 있어요? 왜? 한동훈 조카라서 그런겨? 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연세대가 한동훈이 무서워가지고 깨갱한 거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결국 우리나라 사회는 그런 겁니다. 적폐나 기득권 적폐와 기득권들이 갑질을 하면은 그건 다 봐주고 진보 진영의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꼬투리가 잡히면 쥐길 놈을 만드는 게 지금 우리나라 사회고요. 그 일을 가장 앞장서고 있는 게 대학인 거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에 이 한동훈 조카와 관련된 사례였던 겁니다. 이게 조민 씨 사례였으면 수사 받고 남았어 지금. 주의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허위라고 적어도 허위라고 나왔을 거야 이거. 엉터리입니다 라고 나왔지 이거를 주의 이렇게 안 나왔어요. 왜? 조민이 하면은 허위고 한동훈이 하면은 한동훈 조카가 하면은 주의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왜 그래? 다시 한번 말하면 이거밖에 없어요. 기득권층이 갑질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친인척 이용해가지고 뭔가 좀 편의를 얻는 거는 그냥 봐주고 진보 진영의 누군가가 좀 편의를 좀 받았다. 그래서 뭔가 꼬투리가 잡혔다. 그럼 찌길 놈을 만드는 거. 그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회의 꼬라지고요. 그 대표적인데 그런 짓을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적극적으로 하는 데가 어디? 학교, 그다음 법 쪽에 이 두 군데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학교하고 법 쪽에가 그렇게 썩어 있으니까 나머지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지. 우리 사회에 기득권을 유지하는 두 개의 축이 있다면 하나가 학교고요. 하나가 법 쪽이고 여기 하나 덧붙인다면 언론이겠지. 요 세 개가 우리 사회에 이 기득권층의 비리와 특혜를 뒷받침해주는 3대 기둥이라고밖에 볼 수가 있어요. 언론도 마찬가지지. 이거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가만히 냅둬요? 에?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냐고. 만약에 이게 조민에서 이런 일이 나왔다면 아니 뭐 다른 누군가 민주 진보 진영의 다른 누군가가 이런 식으로 걸렸다면 언론이 이렇게 조용히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어요. 지금 난리 났을 거예요 벌써. 자, 그러니까 언론과 대학과 법 쪽에 이 세 개가 우리 사회에 이 기득권층의 특혜를 뒷받침해주고 수호해주는 세 가지 기둥이자 방패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잠시 한번 도대체 그러면 이번 이 연세대 이 논문 문제 이거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제가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자, 한동훈 일가의 입시 의혹은 사실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요거 조금 조금 이게 보기가 조금 어색하네요. 자,
네,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 자, 옳지. 예. 자, 한동훈 일가의 입시 의혹. 이거 어떻게 되냐? 일단 한동훈이 있겠죠. 자, 그리고 한동훈의 부인이 있죠. 진모 씨. 자, 진모 씨한테는 언니가 있는 모양이에요. 뭐 처형인지 처제인지 여하튼 뭐 이따 치고. 자, 이 처형한테는 처형도 있고 처남도 있죠.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한동훈 그 처가 쪽에 이런 일가들이 쭉 있는 거야. 이게 아마 남매쯤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처형한테도 딸이 있어요. 처조카죠, 한동훈한테는. 그 다음에 처남한테는 부인이 있겠죠. 처남댁이 있겠죠. 그런데 결국에 이번에는 누구랑 누구, 여기서 나오는 처조카가 처남댁한테 논문을 낸 겁니다. 그래서 이 처조카가 쓴 허접한 논문을 이 처남댁이 교신 저자로 참석을 해줘요. 대학 교수, 연세대 대학 교수가 교신 저자로 참여해 주니까 이 처조카의 허접한 논문은 엄청나게 괜찮은 논문으로 포장이 된 거죠. 그래서 좀 이상한 학술지에 올라갑니다. 자, 이상한 학술지고 논문도 허접하지만 처남댁이라는 그 연세대 교수라는 괜찮은 포장지가 딱 있으니까 이게 그럴싸한 스펙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스펙을 가지고 이 처조카는 미국의 유명 대학에 아이비리그 대학에 입학을 한 겁니다. 자, 이거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가요? 이거 문제 안 되는 건가요? 제가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일이 가계도까지 그려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 정도로 이게 심각한 이게 어려운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누가 봐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처조카라는 한동훈의 처조카하고 처남댁은 결국 뭐야? 외숙모가 되는 거죠. 외숙모. 자, 한동훈 같은 경우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김남국 의원이 말실수했다고 그걸 물고 늘어져 가지고 쌩이 쇼를 했어요. 그때 김남국 의원이 그때 이모라고 그랬죠. 근데 이모 교수였죠. 이모 교수는 외숙모였어요. 결국에 헷갈린 거는 이모와 숙모가 헷갈렸을 뿐인데 이걸 문제 삼아 가지고 대단히 조중동에서 마저 김남국 의원 아주 바보 취급을 했었죠. 그리고 그때 한동훈의 그때 그 대처하는 방법도 혹시 보셨습니까? 이모요? 이모라고요? 이렇게 되게 황당하다는 듯이. 아니, 숙모나 이모나 헷갈릴 수도 있지. 근데 마치 전혀 엉뚱한 얘기를 듣는 것처럼 이모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한동훈의 화법이 이런 거예요. 상대방이 뭔가 조금 잘못 알고 있잖아. 그럼 그거로 세게 파고들어. 우리는 상대방이 좀 잘못 알고 있더라도 대략적으로 맞는 것 같으면 이모가 아니고 숙모입니다. 이렇게 정정을 하지. 이모요? 이모라고요? 이모가요? 이렇게 아주 처음 듣는다는 듯이 아주 그렇게 나서진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죠.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이거.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마치 저한테 소송을 걸 때 뭐라고 소송을 걸었느냐. LCT는 왜 그렇게 했어? 왜 그렇게 했어?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래. 왜 그렇게 했냐?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도 포함된다고. 그쵸? 내가 묻는 거는 왜 안 했어라는 의미하는데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자, 이렇게 발뺌을 하면서 고소를 했어요. 저를. LCT 너 왜 그렇게 했어? 라고 했더니 그게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니 이거는 고소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쓴 글에 보면은 왜 아무것도 안 했느냐 분명히 쓰여져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싹 제껴놓고 그냥 조그맣게 꼬투리를 잡을 게 있으면 일단 뒤집어 씌운 거야. 아마 또 제가 지금 한 거 가지고도요 뭔가 이상한 거 하나 트집 잡아가지고 뒤집어 씌우려고 그럴 거야. 조만간 고소 또 들어올지도 몰라. 마치 더 탐사 쪽에 벨 누른 걸 가지고 벨 누르면서 잘못 누른 도어락 잘못 눌렀다고 해가지고 주거 침입이라고 고소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꼬투리를 잡을 게 있으면
뭐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마치 그게 엄청 큰 문제인 것처럼 부풀려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게 한동훈의 수법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보조를 맞춰주는 게 조중동이죠. 자, 결국에 이 한동훈의 방법은 뭐냐면 상대방의 허점이나 조그만 꼬투리를 파고 들어가지고 상대방의 더 문제가 큰 것처럼 시선을 그걸로 돌린 다음에 자신의 잘못은 그냥 덮고 지나가 버리려고 하는 그런 수법을 쓰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하튼 간에 이 과정에서 사라진 의혹이 하나 있죠. 바로 한동훈 딸의 미래소녀 의혹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이거? 6월 9일에 촬영을 갔는데 6월 14일, 21일, 28일, 7월 5일까지 사인이 되어 있는 한동훈 딸의 봉사활동 일지. 이거 만약에 조민 씨가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윤미향 의원의 딸이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한동훈 일가의 입시 비리 의혹은 수사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왜 수사하지 않는 걸까요? 조국 장관 건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문제가 있어서 수사했느냐? 아니에요. 하나 꼬투리를 잡고 물고 들어가가지고 그걸로 해서 거기에 가지를 치고 계속 쳐가지고 지금까지 나온 거고, 그래가지고 결국에 표창장까지 나온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한동훈 딸도, 한동훈의 조카도 대대적으로 수사를 받아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탈탈 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기장까지 탈탈 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검찰은요, 조국 장관 그 카톡 가족 대화방까지 다 털어가지고 그 대화 하나를 가지고 한두 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언론 플레이도 했고요. 심지어는 정경심 교수 꿈 얘기까지 끌고 나와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했습니다. 아니, 꿈 얘기를 가지고 내가 어저께 이런 꿈을 꿨는데 이걸까? 저걸까? 라고 얘기한 거. 그게 무슨 언론 플레이 대상이 된다고, 그게 무슨 범죄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걸로 언론 플레이를 합니까? 근데 그거 검찰도 했고요. 그거를 언론들이 다 받아줬어요. 웃기는 세상인 거예요, 이거. 아니, 꿈 얘기를 한 거 가지고, 꿈 해석을 한 거 가지고. 여러분, 저는 그런 그 상황을 보면서 주초위왕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주초위왕 혹시 아십니까? 주초는 조씨를 말하고요. 조씨가 위왕, 왕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조선 중종 때 있었던 일이죠. 중종이 후궁들하고 궁궐 뒷기엇을 거닐고 있는데 잎사귀에서 벌레가 파먹은 잎사귀가 하나 나옵니다. 특이하게 생겼어. 이게 뭐지? 딱 꺼내보니까 주초위왕이라고 쓰여져 있더랍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설탕물, 아니 꿀물 같은 걸로 이렇게 글자를 쓰고 아마 벌레가 고기 꿀이 발라진 데만 파먹었겠죠. 그래서 주초위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타이밍 좋게 후궁이 찝어서 중종한테 갖다 주죠. 그리고 중종이 그 잎을 보고 씁쓸해하고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때 어떤 신하가 참소를 합니다. 조광조가 역모를 꾀했나이다. 그래서 결국 조광조가 붙잡혀서 참수당하죠. 그 주초위왕하고 너무나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꿈 얘기까지 유죄의 증거로 쓰겠다는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대한민국에서,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대한민국에 있었어. 예. 그리고 그걸 실제로 유죄가 됐어. 이거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두고 비웃음거리가 될 거예요. 여하튼 21세기 주초위왕이죠.
자, 그런 주초위왕, 꿈 얘기까지 들고 와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기소를 하고 할 상황이라면 이런 미래소녀 의혹 같은 경우 이건 빼박 아닙니까? 또 이거 뭡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 뭡니까? 자, 한동훈 딸은요. 자기 엄마가 다니던 하여튼 뭐야 자기 가족이 자기 가족 헷갈려. 봉사 활동을 하는 건데, 봉사 활동 부분에 대해서 알고 봤더니 직접 한 게 아니라 엄마의 이렇게 관리를, 엄마 쪽과 관련돼 있는 회사를 통해 가지고 기증을 받고 그걸 가지고 어디 기부를 하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신문에 났어. 어디 신문에? 로스앤젤레스 트리뷴이라는 데 여기 났어. 근데 알고 봤더니 여기는 돈 주면은 기사 내주는 데죠. 자, 이걸 가지고 또 스펙을 삼았다 그러죠. 삼을 거였겠죠. 예. 아직까지 입시 안 했으니까. 자, 한동훈 장관 그때 그랬죠. 아직 입시에 활용하지도 않았다고. 입시에 활용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이거 뭡니까? 미수잖아, 미수. 논문 표절도 있죠. 그리고 이게 조국 장관 때보다 몇 배는 심각한 거라고 얘기 있었어요.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했으면 적어도 수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시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한동훈 딸이 무슨 봉사활동 단체를 해가지고 무슨 고아원인지 보육원인지 거기에 노트북 같은 걸 기증하는 행사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노트북을 제공한 것은 그 엄마와 관련 있는 회사에서 준 것이었고 이렇게 복잡한 관계들 연결됐던 거예요. 기억하실 겁니다.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논문 내용이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였다. 제가 그때도 6편인가 얼마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제가 하나씩 소개해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예. 근데 그거 다 지금 다 철회됐다 그러잖아. 근데 그 내용도 보니까 사실상 표절된 거였다. 그리고 지가 쓴 것도 아니었다. 예. 그런데 이걸 가지고 스펙을 만들려고 한 거죠, 사실은. 근데 한동훈은 입시에 활용되지 않았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했어요. 아니, 입시에 활용 못하게 된 거지. 한마디로 미수에 그친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짓을 하려고 했는지. 이 업무방해 미수잖아. 이거 업무방해 미수죄가 없나? 자, 이거 어쨌거나 수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근데 한동훈은 안 하나요? 조국은 그렇게 틀에 잡을 듯이 온 가족을 멸문지화로 이끌어 가놓고서는 지는 왜 안 해? 심지어 저는 한동훈한테 고소까지 당했어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알렉스 한 이랬다고. 알렉스야, 니네 아빠 때문에 고생이 많다. 이 말했다고, 조롱했다고. 예. 아동복지법 위반이래. 더러워 죽겠네 진짜. 아유 씨. 지 딸은 그렇게 귀하다 이거지? 내 더러워 죽겠네 진짜. 아우 씨. 하여튼 봅시다. 참 씁쓸하네요. 여하튼 제가 그때 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아마 한동훈은 이게 문제가 이 입시 비리 의혹이 나왔지만 빠져나갈 구멍 찾아낼 거다. 아마 찾아낸다면 아직까지 입시에 활용하지 않았다라는 핑계를 댈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대로 맞아 떨어졌죠. 미수.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이렇게 업무방해에는 미수죄가 없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미수는 일단 처벌이 안 된다고 봐야겠죠. 아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법꾸라진 겁니다. 법꾸라지. 아유, 속 터진다. 그죠? 자, 열받으니까 여기서 그만하고요. 다음 주제 넘어갈게요.
에이,